자, 오늘은 배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몸 밖으로 노폐물을 내보내는 겁니다. 배설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우리가 몸 밖으로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 자체는 오줌이나 또는 뭐 대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고 어떻게 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지 그 과정과 또 거기에 연관되어져 있는 기관들. 자, 배설계라고 말하는 기관들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노폐물은 어떻게 해서 생성되는지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지. 그럼 영양분을 섭취하면 거기서 일단 영양소들이 싹 빠져나갈 겁니다. 분해되는 거, 소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 단원에서 소화를 배웠죠. 그죠? 소화되는 과정에서 자, 지금 보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다들 분해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불필요한 아이들,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노폐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질소를 포함하는 노폐물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대요. 자, 단백질, 우리가 먹는 고기나 계란이나 이런 단백질에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간에서 요소로 바뀌고 콩팥으로 오줌이 되어서 나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영양소에서 자, 어떻게 우리가 노폐물들이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으면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이 이산화탄소는 다시 우리가 후 하고 내뱉는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들이마시는 건 산소고 후 내뱉는 건 이산화탄소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 다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역시나 노폐물이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은 뭐 땀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주로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폐에서 날숨으로 후 할 때 물이 나가기도 한대요. 뭐 증발돼서 나가는 거겠죠. 그죠? 자, 콩팥에서 오줌으로 주로 나가게 돼요. 물은. 그다음 단백질에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역시나 오줌에 섞여서 같이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노폐물들, 즉 콩팥에서 아까 오줌으로 배출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콩팥에서 어떻게 오줌이 되어서 배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배설계라고 해서 그림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양쪽으로 두 개가 강낭콩같이 생긴 아이가 붙어 있죠. 그래서 콩처럼 생겨서 콩팥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이 콩팥에 노란색 관이 달려 있어. 이게 바로 오줌관. 자, 오줌관이 달려 있는 요거 보이죠? 요게 뭐다? 오줌이 차는 방광, 요도. 그지?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면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콩팥을 조금 더 유심히 조금 더 자세하게 잘라서 보게 되면 콩팥 안에 지금 보면 겉질, 속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에 우리가 혈액으로 이렇게 정맥으로 연결되어 있고 오줌관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콩팥 속에는 이 그림에서는 다 볼 수 없지만 여기 지금 요 콩팥 안에 들어있는 작은 이 주머니 같은 것들 있죠.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프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콩팥 속에 작은 주머니들이 있고 이 작은 주머니를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이 네프론 안에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따로 함께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네프론에 사구체나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있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볼까? 위치 보자. 콩처럼 양쪽으로 좌우로 콩처럼 생긴 거 콩팥이라고 하고 콩팥에 오줌관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콩팥을 딱 잘라보면 겉질과 속질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주머니들이 있는데 그 작은 주머니를 네프론이라고 하고 그 네프론 안에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있다. 그러면 그걸 좀 더 자세히 그림으로 보니까 사구체는 어떻게 생겼어? 보먼주머니 말 그대로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겼지. 이 주머니 안에 담겨 있는 게 사구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네프론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대충 어떤 구조인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그러면 콩팥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팥에는 좌우 한 개씩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죠. 그죠? 겉질, 속질, 그리고 콩팥 깔때기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자, 그리고 겉질과 속질은 작은 주머니인 네프론이 있어요. 네프론 안에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혈관이 있는데 사구체가 하는 일은 이렇게 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져 있어요. 여러분, 혈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혈관 속에서 피가 흐르고 그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는 그 피에다가 다시 쓸모없는 노폐물을 실어서 내보내고, 그죠? 그래서 이 혈관이 우리 몸을 돌면서 우리 몸에 영양소를 전해주기도 하고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전해주거나 또는 밖으로 빼기도 하고 노폐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구체에 들어있는 모세혈관이 그런 노폐물들을 다시 거르는,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먼주머니는 아까 사구체를 담고 있는 주머니다라고 했고요. 세뇨관은 콩팥 깔때기로 연결되는 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프론 살펴봤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중간을 통해서, 오중간은 아까 콩팥과 요도, 방광을 연결하는 관이었죠. 그죠? 자, 이렇게 생선 보면 콩팥에서 우리가 콩팥의 네프론에서 오줌은 콩팥 깔때기에 모이게 되고 콩팥 깔때기 속에 오줌은 오중간을 통해서 자, 방광 요도를 거쳐 몸 밖으로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이렇게 말이 쫙 퍼뜨려져 있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는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설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콩팥이다. 자, 콩팥이 하는 역할은 뭐다? 오줌을 만드는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아이는 네프론이라는 아이가 있고, 자, 네프론이라는 아이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라는 걸로 구성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오줌 생성 과정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어떻게 오줌이 생성되는지 가볼게요. 자, 아까 사구체, 선생님이 사구체에는 모세혈관, 즉 피가 흐르고 있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구체에 있는 혈관이 아까 우리 그림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생겨져 있었어? 보먼주머니가 이렇게 생겨져 있고 여기에 막 이렇게 혈관들이, 사구체의 혈관들이 들어가 있었어. 그지? 자, 그러면 여기 혈관에 있는 영양분들이 걸러져서 깔때기처럼 걸러져서 보먼주머니로 여가 돼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가 된다라는 건 뭐야? 걸러내는 거잖아. 걸러낼 때 단백질이나 혈구처럼 크기가 큰 물질들은 여가 되지 않고 노폐물들만, 물이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처럼 이렇게 물에 녹아 있는 아이들만 통과되어서 보먼주머니로 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보먼주머니에 담겨있는 아이들이 세뇨관, 관을 통해서 다시 몸에 필요한 아이들은 다시 재흡수될 거야. 예를 들어서 영양분, 물에 녹아져 있는 영양분은 이런 것들은 다시 몸속으로 재흡수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아이들, 재흡수되지 않은 아이들, 아까 세뇨관을 통해서 들어온 아까 사구체에서 자, 덩어리가 큰 아이들은 여가되지 않고 물에 녹아있는 아이들이 보먼주머니로 들어갈 거라고 했고 여기서 걸러진 아이들이 다시 모세혈관으로 몸에 필요한 영양분만 재흡수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 전부 재흡수되고 물이나 무기염류는 대부분 재흡수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에 남아있는 이제 찌꺼기들 그런 것들은 다시 세뇨관을 통해서 분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혈액을 통해서 뭐 물이든 노폐물이든 영양소든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콩팥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 사구체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보먼주머니로 그런 것들이 걸러집니다. 여가가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큰 것들은 그 혈액 속에 남아있고, 자, 물에 녹는 아이들은, 자, 지금 걸러져서 이 보먼주머니를 통해서 세뇨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뇨관을 흘러가는 동안에 영양소들은 다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되고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노폐물로 분비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깔때기, 콩팥 깔때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양소는 흡수되고 어떤 영양소는 흡수되지 않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일단 단백질이나 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재흡수됩니다. 그래서 오줌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물이나 무기염류 같은 것들은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 오줌에는 노폐물이기 때문에 요소 이런 것들이 많이 농축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줌이 배설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세포호흡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세포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호흡이라는 것은 세포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산소나 물이 반응을 해서 이 아이들이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이산화탄소나 노폐물들이 남아지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또 몸속으로 밖으로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은 무엇을 말하는 거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세포가 영양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 자체를 세포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관계, 세포 호흡과 기관계가 되어져 있는데요. 당연히 뭐 세포의 생명 활동이 잘 일어나려면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이런 아이들이 유기적으로 다 결합이 잘 되어야지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이런 우리가 순환계든 배설이든 그 다음에 호흡이든 이런 것들을 잘 암기하셔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시험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암기하시고 좀 그림 같은 것들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좀 문제를 꼼꼼히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